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더니 어색하네요. 제가 또 오른손을 다쳤지 뭐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또 고양이한테 물렸다는 거. 이 악몽 같은 데자뷰가 2달 간격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굿이라도 할까봐요. 이번에는 그 들고양이가 아니고 내가 키우는 고양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 친구가 저희 집에 자기 개를 데리고 왔는데 올 양이 개 극혐하거든요. 심지어 셰퍼드야. 막 짖는데 그 친구는 절대 안 문다고 담배만 꼬나물고 앉아있어. 물면 고소장 쓰면 되는 건데 네 개새끼 때문에 우리 양이가 진정을 못하잖아. 제지를 하던지 어디 묶어 놓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고양이도 사람처럼 패닉 상태일 때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집사고 나발이고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 저번보다 상처가 더 깊었어요. 바늘을 6번이나 쑤셔대도 마취가 안 되는 거야. 붓기가 심하면 마취도 안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메스를 그렇게 냅다 매다 꽂는 게 어딨어. 사무라이 할복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보면 총알이라도 빼는 줄. 고름 짜내는데 칼로 구멍을 파놓는 거야. 겨울에 빙어 낚시할 때 얼음에 구멍 뚫듯이 칼을 끝도 없이 쑤셔 박는데 뭐 심으려고 그러나? 진짜 뼈라도 발라낼 기세야. 생사를 파는 걸로 모자라 오려낸다고 상상해보세요. 나쁜 박테리아를 빨아들여야 된다면서 고기 안에 야채 채워 넣듯이 상처 안에다가 뭘 한참을 쑤셔 넣더라고. 유열이 낭자 고어 영화 실사판이지 뭐. 진짜 하늘이 노래지더라니까.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소리 지를 힘도 없거든요. 자전거 타고 집에 오는데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프라이팬 들 힘조차 없어서 누워만 있었어요. 다행히 항생제를 먹고 지금 많이 회복되었답니다. 서두가 길어졌네요. 저는 특히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우울증이 최고치를 찍거든요. 가진 건 몸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병수발 들어줄 사람이 있어? 그런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병수발 받는 것도 불편해. 귀찮고 힘들어도 그냥 내 손을 거치는 게 차라리 낫지. 솔직히 말해서 남이 한 건 성에 안 차. 의심도 많아서 누가 요리를 해줘도 부엌 상태가 어땠는지, 재료는 어디서 샀고 양념에 뭘 넣었는지, 어떻게 요리를 했는지 예민 종자다 보니까 별게 다 찝찝한 거야.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어도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 와중에 빚지고는 못 사는 성미라서 도움을 받으면 갚아야 되잖아? 물론 내가 혼자 감당이 안 되는 일은 도움을 청하죠. 제 융통성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과로와 혹사를 달고 살아요. 본의 아니게 늘 피곤할 수밖에. 20살 이후로 콜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10년 전부터 거의 날마다 아침 사과를 먹고 미라클 모닝도 일찌감치 시작했죠. 없는 시간 쪼개서 운동도 꾸준히 했어요. 덕분에 10년 동안 같은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었죠. 몰랐는데 제가 몸도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특히 육류, 글루테인, 젖당을 잘 못 받아요. 전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채식,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고 나서부터 안정을 되찾았죠. 화학물질이 들어간 건 입에 대지도 피부에 바르지도 않았어요. 아픈 게 싫었으니까. 아프면 또 바닥칠 걸 잘 아니까 내 삶의 질을 위해서 더 지독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 사고라는 게 예고하고 납니까? 저는 자유의 가치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기복이 없거든. 몸이 건실해야 일해서 돈도 벌고 취미생활은 물론 파티에서 질릴 때까지 춤도 추지. 아픈데 휴가를 어떻게 가겠어.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를 빨리 해치운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노화가 찾아오면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더 오래 놀고 싶어서 인생을 질펀하게 즐겨보려고 몸을 사리게 됐던 거죠. 몸이 불편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병원 가는 거 싫잖아요. 약값은 좀 비싸? 침대에 누워서 골골대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면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고통 속에서 죽기는 싫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몸밖에 없어서 아쉬운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 거. 새삼스럽게 감사한 생각이 들지 뭐예요. 근데 이런 감정은 왜 꼭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올라올까요? 어두운 터널에 갇히는 건 어쩌면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눈이 멀고 손이나 발을 다쳐서 터널에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는 것보단 희망적이지 않나요? 행복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죠. 바닥을 쳐야만 행복의 자태가 드러납니다. 불행이 행복을 낳고 행복은 다시 불행을 개어내는 메비우스의 띠 같달까?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행복해지고 싶다면 불행해지세요. 설령 여러분이 저처럼 가진 게 몸뚱아리 하나뿐이라도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하나라도 더 가졌다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갑분싸 개똥철학 시전하고 자빠진 사이비 트랜스젠더 교주 사르르였습니다.